HL1ACU. HL1ACU receiving. CQ. HL1ACU. HL1ACU receiving. HL1ACU, 여기는 HL3 에코 파파 호텔, HL3 EPH입니다. 예, HL3 EPH를 좀 말씀이죠. 누군가는 지금 왜 이렇게 뵙기가 힘들어요? 교신하는 거는 몇 번 제가 들었는데 저하고 컨택이 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정말로 위쪽에서 주로 교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를 좀 내려와서 저하고도 교신해 주십시오. HL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모엠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가끔 지나고 있는데 교신하시는 상황이시라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뵈니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올해 안에도 역시 씩씩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늘 변함없는 모습, 늘 거기 계시다 이런 든든한 느낌 감사드립니다. 신호 59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못 뵀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보니까. 놀랬습니다. 몇 번 그래도 뵙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HL1ACU, HL3PH 오바. 예, HL3PH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time is so fast, 세미도 스웨로 세월은 제비같이 빠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가만히 저는 오전만 교실을 하니까 그러면은 01 같은 때는 이제 전 주파수를 전체를 훑어봐요. 예를 들면은 다 각자 특징이 있겠지만은 무전기를 키면은 국내 어디서 누가 교신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순내가 아래에 보통 이제 전신밴드 바로 위쪽에서부터 7.1215 여기까지 한번 쭉 지나가면서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교신하는 걸 적어놔요. 체크를 해놓고 적어놔요. 이렇게 펜으로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서 쭉 스캔하죠. 제가 자동으로 넘어갔다 이제 걸리게 해놓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21조 쭉 올라가고 28조 올라갔다가 거꾸로 이제 여기서 여주파수 신호를 내면 걸리겠구나 하면은 보통 이제 5번 정도씩 신호를 내요. 저는 실제로 내니까 그리고 쭉 와서 이제 실내가 먼저 체크를 해놨으니까 실내가 국내분 교신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 패치니 교신하는 신호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가 국내에 많은 분들이 국내 치매가 3.5메가 교신을 하시지만은 내가 느끼는 게 정말 정석의 아마추어 무전자다. HL3 배치님은 정말 표준 행정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 쉽지 않거든요. 대화 내용이라든가 사이트 관련되는 기자라든가 햄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좀 한차원 다른 교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옛날부터 제가 항상 그걸 느끼는 거니까 특별하게 제가 오늘 이페이스님한테 점수 따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면에 더더욱이 좀 더러더러 제가 이제 신호를 제가 주로 7070에서 국내 분들이 신호를 안 내니까 7070을 내는데 글로는 미운소리 받쳤는지 사람들이 안 와요. 응답 보통 7070에서 신호 내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 번을 냈다. 두 번은 아무것도 교수를 못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 배치는 오늘 내가 아주 좋게 교신이 됐으니까 이따가 내가 복권 한 잔 사봐야 되겠네.
HL3PHHL1ACU. 예, HL1ACU, 여기는 HL3EPH입니다. 아유, 새해 덕담치고는 과분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오늘 점심을 굶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맞춤형 덕담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쏙쏙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에너지를 아주 그냥 제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OM님이 규칙적으로 항상 모범되게, 저는 항상 너에 대한 느낌이나 감사를 항상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상황을 보니까 CQ 내시는 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CQ를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듣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CQ를 낸다는 그런 CQ어의 행동이 사실 아마추어 무선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CQ를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되게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늘 한결같다는 거, 색깔이 늘 어떻게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변함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8시 9시쯤이면은 우리 김문아 의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상황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치 태양이 내일도 뜰 거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 김문아 의원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담을 너무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올해 덕담 중에 최고입니다. 아주 너무 가슴속에 잘 새겨듣도록 하고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OM님. 제가 오늘 우리 김오엠님을 콜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오랜만에 반가움의 만남이고 새해 인사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가 햄놀이 속의 놀이로 생각하는 것을 좀 하나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딴 건 아니고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얘기를 수집을 좀 하고 있어요.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해서 기록을 좀 하는 그런 놀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놀이보다는 조금 윗단계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서 기록될 만한 얘기들은 좀 기록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이제 수단으로 녹음을 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또 김문아 OM님은 하실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그리고 제가 녹음하는 걸 허락을 해주시면 녹음을 해서 제가 일단은 간직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또 주변의 아마추어 무선사들하고 공유를 좀 해보고 싶은 것까지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해님 뭐 옛날에 아마추어 무선 어떤 식으로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오엠님이 이제 오엠님의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HL1ACU 여기는 HL3PH 오바. HL3PH HL1ACU. 이제 수십 년간 EPH님 이제 연맹사에 때 글 올리는 것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고 교신한 내용도 이제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EPH님이 제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얇은
책을 만들어서 국내에 480개 무선국한테 12개월 동안을 무료로 배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자 이름이 A씨의 작은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배치님한테는 그거 12권이 가지를 않았나요? H72BHH론이시요? 아, 저는 그거의 행운을 못 받았습니다, 오바. 그러시구나. 그 책을 제가 왜 썼냐면은 저도 지금 뭐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국 아마추어 무전사들의 그 모든 소리,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전사가 낼 수 있는 전신이 됐든 폰이 됐든 모든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한국의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이렇게 전부터 듣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국내 아마추어 무전 뭐 이재진님이 역사를 잘 아시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햄이 이제 전파 발사를 한 게 1960년도 1월 1일 이제 GMT 제로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침 8시 30분경 아마 그때쯤 돼서 한국의 6.25 전쟁 이후 사우스코리아에서 최초로 퍼스트 아마추어 오퍼레이터가 송신을 한다. 전 세계에 그게 미국에서 알려놓고 이제 첫 번 신호가 나갔죠. 그럼 그 전에는 한국에는 무선국이 이제 서울의 종로 해화동이라는데 서울대학교 물리대학교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실험 무선국이 있었거든요. 그럼 최초 전파 발사했던 당시는 이제 H란 AA 호텔 마이크 신호, 그때는 이제 호출부호가 HM이니까 HM1 AA와 AB는 두 형제가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때 첫 전파를 발사하고 저는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게 1959년도인가 57년도 59년도부터 이제 학생 때 이제 수신기를 이제 헬리콥터 S38이라는 걸 사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실험국 그다음에 이제 장난하는 분들 신호 이제 미국인들 대화 나누는 거 그 국내에 있던 미국인들 그런 거를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호출부호를 제가 이제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연맹에 가입을 한 게 1961년도인가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한결같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면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지나오면서 아마추어에 관한 모든 역사, 제 나름대로 아마추어 역사라는 거를 1권 첫 권에 발행 첫 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느낀 모든 거를 한국 아마추어 무선사의 역사, 첫 전파 발사일, 한국 칼 발긴 창립협회가 1955년 4월 20일에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첫 전파 발사는 그랬고 최초 정기총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최초의 이사장님은 인간 이사장님이셨다. 뭐 이런 거 이제 에서부터 모든 거를 1960년도에 최초로 1월부터 아마추어 무선사 탄생한 거는 총 9국이 탄생을 했다. 그 다음에 A3로 그 한국에서 최초로 100와트 시험 전파 발사를 했던 사람은 H란 H 박정근 고인이 되신 전 이사장님이 최초로 A3 100와트를 냈다. 그때 사용한 진공관은 807 두알이었다. 나머지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224, 224 그런 기종으로 해서 A3 보통 20와트에서 25와트 정도를 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이제 수록을 해서 코드에서부터 아마추어 교신들 이재진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뭐 민망한 교신 뭐 이런 것부터 쭉 해서 이제 전파 지나가는 이런 내역 이 모든 거를 다 12권에 수록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논하준
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제가 교신에서 꼽았던 국내의 단체국 180국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0국은 개인무선사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죠. 제가 컴퓨터를 써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으로 만들어서 12개월을 저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전부 우성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다가 내가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책에다 내가 시작가 됐어.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참 연예인이라는 데가 지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갔죠. 그럼 아마 중부선사님들은 AA부터 2레다 그 다음에 3레다 한 1000년 정도는 거의 교신하는 분들은 그 친구를 다 외고 있고 그분들의 특성을 제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만나지는 못해서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HC3 EP의 침해에 대한 생각은 제가 항상 남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성 같은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긴 분들은 무척 많죠. 아마 안테나 가이드북을 썼던 분들은 제가 스승같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안테나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있을까 싶을 정도. 그 다음에 AA라든가 AO 석상모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임동윤 씨 H나 DH님이라든가 그분들이 하신 거는 다 알지만 현존하는 무선사 중에서 가장 표준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표준 교신을 하는 분 그분이 이제 HC3 EPH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물론 다른 분들은 각 분야에서 전진 교신하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포괄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교신함에 있어서 매우 폭넓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대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pre스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것이 이제 20여 년 전에 제가 개인 책을 쓴 거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많이 있죠. 연맹 책자에 자에 대해서 나간 게 4페이지 거쳐서 나간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pre스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HL3 PH, HL1 ACU. HL1ACU, 여기는 HL3PH입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아마추어 무선에서 큰 적족을 안기신 OM님이시라 틀리시네요.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 뜻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시대적으로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아카이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업으로다가 아카이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럿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곳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마추어 무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 오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료들을 많이 그렇게 정리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 시대를 한번 또 음성이라도 기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의미에서 출발을 좀 했고요. 또 일단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11분, 12분 정도 지금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상대방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서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아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 김문아 OM님이 글로 담으신 내용들을 사실은 다 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참 벅찬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그분의 목소리가 기준입니다. 목소리를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목소리를 흔적을 남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우리 그 김문아 의원님이 그 오케이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라는 곳을 이제 저장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뭐 유튜버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유튜버를 해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공간으로 제가 이용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저장 방법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허락을 해주시면은 녹음을 해서 역시 거기에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꼭 그 유명하신 분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무선사면은 일단 다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은 뭐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녹음은 좀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거 보내드려 볼게요. 우리 그 김문아 의원님한테도 이런 교신 자료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이고 온에어상에서 서울 신월동에 거주하시는 HL1 ACU 김문아 의원님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HL3PH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책들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 기록물도 많이 남기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간과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안타깝게 SK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해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족적을 좀 남기고자 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ACU OM님이 개국하신 지가 그러면은 이제 거의 65년, 한 7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그 김문아 OM님은 아마추어 무선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HL1 ACU, HL3PH 오바. 예, HC3PH, HL1 ACU. 현재 라디오 사진 직후 1950년도 이게 후반 무렵이었죠. 제 어머님 삼촌이 되시는 분이 김포 쪽에 사셨는데 김포 일대에서 가장 바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집에 기차가 있었고 어머니랑 같이 놀러 갔는데 그 당시에 제니스 라디오 저 시커먼 거 위에 이렇게 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 그게 있었어요. 이 버튼이 주파수가 버튼으로 쭉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장난으로 학생이니까 호기심에 이것저것 막 눌렀는데 그때 마침 시내가 쪽으로 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를 쭉 돌리다 보니까 이건 방송이 아닌 게 이상한, 보통 사람들이 한국말로 막 장난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살던 동네 옆에 가정집에 조그만 슬라브 집이었는데 마당이 넓었는데 거기 이제 군용 텐트도 쳐 있고 그랬는데 그 집에 육군 대위하고 병장이 같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장이 현역 통신병이었어요. 그분 집에 제가 좀 많이 놀러 다녔는데 저생때 놀러 다녔는데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걸 하고 그 군인들이 장난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전파라는 것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 장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다가 걸리면 잘못되면 잡혀가서 죽는다. 그 당시에는 지도새도 모르게 제가 방첩대라고
청량리 일쪽에 육군 방첩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구든 잡혀 들어가면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 악명을 떨치던 데인데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걸 들어보자 해서 학생 때 이제 버스값도 버스표 주면은 고려대학교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세화동 학교까지 걸어오면서 버스로 현금으로 바꾸고 해서 어머니한테 또 이제 국민학교 애들 좀 가르쳐 주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수신기를 헤리크래프트 S347이라는 수신기 한 대를 샀어요.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아마추어 무전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자격 시험은 이제 보고 이제 프로시험도 보고 이제 별짓 다 했지만은 저는 아마추어 무전사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내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북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이거든요. 한국에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요. 남한에는. 그래서 이제 가본적을 정부에서 이제 내줬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파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언더커버 불법 조세를 시작을 해서 그때 몇 명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추어 호출부 받게 된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프로 무선 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뭐 신청만 하면 되는데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무선사를 만들자 해서 제가 이제 30대 때에 서울의 종로 그 중앙TV학원이라고 그때 이제 전자 가르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벌써 있었어요. 모난TV학원과 중앙TV학원 종로 3가에 거기서 제가 이제 국가 최신 공무원들 이제 국가고시 대비반 새벽 출근하기 전에 이제 강의하고 퇴근하는 거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아마추어 무전사 시험을 보게 해서 인솔해가지고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자들도 배출시키고 그랬는데 뒤늦게 70년도에 보니까 나도 정부가 이렇게 호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행이 되게 됐던 동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HL3PH, HL1ACU. 예, HL1ACU, HL3PH입니다. 우리 그 김모엠님의 아주 기억력이 너무 또렷하셔가지고 숫자로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늘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연주하제니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그 억압의 느낌이 좀 강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S38로 SWL을 그럼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아마 제니스 라디오로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당시는 AM으로 교신을 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S38로 오랫동안 그럼 SWL을 하셨을 텐데 그 개국 당시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유셨을 테고 혹시 그때는 그 개국을 하실 때 뭐 장비나 뭐 안테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시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이미 뭐 언더커버를 하셔가지고 시스템은 다 확보를 하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HL1ACU, HL3PH 오바. HL3PH, HL1ACU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그것보다 국내의 아마추어 무전사님들이 정회원, 연맹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제 추정으로 뭐 전체 총 인원의 항상 30% 내외가 될 텐데 한국 아마추어 무전 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까는 그 회식 카드 외에는 뭐 혜택 받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생명이 오가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드릴
있지만은 기록이 연맹에 정확하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건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저는 UC 언더커버 몰래 호출보를 도용해서 호텔 마이크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비시 심사이라는 거를 제가 불탄 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수정을 그걸로 하고 그거는 13메가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3메가죠. 전신으로만 이제 몰래 교신을 많이 해왔는데 그 당시에 교신을 하다가 1965년도 제가 이제 한양공대 2학년 때예요. 몰래 밤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3구 전신으로 3구로 해서 구종 몇 개 안 들어가요. 전신 송신기를 만들어 가지고 몰래 교신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일본어도 아마 전신 했을 것 같아요. 교신을 하는데 새벽 1시 반경에 제 집으로 들이닥친 게 방첩대에서 제가 잡혔어요. 현장을 제가 뒤집어 쓰고 군용 헤드폰 고무로 된 거, 스탱으로 된 거 딱 들고 있지. 앞에 수신기는 군용 BC3자리 시꺼먼 거 있죠. 스피커는 군용 8인치짜리 철판으로 된 거 스피커 놓여져 있죠. 키는 납작한 거. 지금도 제가 오로지 갖고 있는 그 키가 이게 지금 60년 초부터 쓰던 건데 J47이라고 해서 납작한 수동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놓고 있죠. 이런 내용은 칼지의 그 기록이 2003년도 칼지에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고문을 좀 많이 당했어요. 간첩으로 이제 현장 간첩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뭐 깍지 고문도 당하고 난시표를 내놔라 막 이랬는데 그때에 제가 그 당시에는 방첩대에 잡혀 들어가면요, 그냥 사실상 지도새도 모르게 증발해 버린다고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같이 인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철필로 그 가루강이라고 해서 철필로 아마 주무 전사님이 직접 다 써서 핸드 프린트를 손으로 미는 거. 그럼 제가 고등학교 교복 입고 안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손들어 드리면 이제 아마 좀 부전자님들 거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한 장씩짜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추어 무슨 연맹이라는데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 입증을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실험적으로 이걸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1963년도 제가 이제 걸린 건 65년도니까 1963년도 칼지 7호로 그것도 그때는 페이지가 두꺼웠어요. 거기 36페이지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때 한 페이지에 한국 아마추어 무전 연맹에서 그 당시에는 5초까지 있어서 보내기도 힘들 시기예요. 그래서 연맹 회비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준회원 정회원들한테 연맹에서 설문지를 우성으로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개개인이 다시 우성으로 보내줬어야 돼요. 근데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한 페이지에 걸쳐서. 거기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총 응답자가 62명, 총 응답자가 62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호출번호는 누구누구다. 제일 첫 번째가 서정욱 박사. 회원번호고 이름이 나온 거야. 응답해온 사람들. 그냥 정회원 호출부에 있는 사람과 준회원과 총 응답해온 사람 중에서 그 당시 1호 첫 번째 006 서정욱 박사. 그 중에는 이제 조동인 씨, AJ 조동인 씨와 이제 박성근 전 이사장님이 총 회원 번호가 114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인쇄가 돼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비 김영걸 씨라는 분, 그때 이제 AQ, AW 있었고, 이제 오칸 씨라고 찬구라고라는 분도 이제 응답을 해왔고, 대신에 준회원으로 641번, 총 회원 번호 641번에서 제 이름이 김문화하고 인쇄가 딱 나온 거예요. 그거와 그동안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연맹에서 이제 입증을 해줬고,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냐면은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감시를 한 감시 대상이다. 왜? 우리 가족이 이북에서 내려왔지만은 제일 큰 누님은 이북에서 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이북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개국을 처음에 했을 때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장관님들이 대출을 많이 시켰는데요. 풀어주셔서 그러면 개국을 해야 되겠는데 개국하기 1년 전 9년도에 1년에 걸쳐서 무전기를 다 만들었어요. 단파무전기 829B라는 그 쌍관 집어넣어서 하나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145메가 50메가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알루미늄 판을 셋톱으로 잘라가지고 핸드드릴이 구멍 뚫어가지고 군용 부품으로만 145메가 크리스탈 4개 박아서 딱딱딱딱 셀렉팅하고 그 다음에 50메가도 셀렉팅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50메가는 수신을 DC3자위에 17메가까지밖에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수비 비와치 콤바타라는 거 하나짜리 따라서 50메가 수신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개국 신청을 했어요. 개국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툴에다가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조립품이라고 자작을 했다고 해서 설계 도면에서 딱 반려당하고 그다음에 도역달려 그러면서 반려당하고 회로도를 내라 그래서 이제 트레베가 틀렸네 뭐니 거기서 계속 해서 이래 딱 맞으면 다시 6개월 뒤에 또 넣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3D에다가 밀려가지고 호주고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전체 올 핸드메이드로 개국을 했다 해서 1982년도 3월달 칼 표지에 제가 전체가 나왔죠. 그래서 그 모든 거 그때는 그 화면을 보는 거 오실로스코프도 제가 제작한 것까지 한 세트가 아마 1982년도 3월 표지에 나왔었고 안쪽한테 잡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는 다시 한번 또 2002년도 그때가 몇 년도인가 2003년도 8월호 표지에 또 한 번 나오고 그때 내부에 이제 저를 방문해서 그 내용 거기에 이러한 모든 이제 해나서부터 아마 조선부터 4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EBS 교육방송에 그거는 아실 거예요. 2005년도 한국 아마추어 전사 50년 대표 인물로 해서 EBS 교육방송의 2부작, 서민적 2부작에 제가 이제 출연을 했던 적은 있죠.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제 물론 그동안에 에피소드는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진행이 그렇게 됐었죠. HL3 배치 HL1ACU 여기는 HL3PH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해님이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정리를 잘 해 두셔가지고 압축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년의 오엠님의 그 햄 역사를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돼서 평소에 늘 훈련되어 있으시다는 느낌을 좀 받네요. 오엠님이 늘 잘 관리하시고, 생각하신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갑자기 제가 훅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청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씀대로 그 칼지에 난 그 표지 그 상황들은 제가 아직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교신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추억들이 좀 있으시면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 아마도 교신하시면서도, 많은 그 인상적인 기억이 있으실 텐데, 교신에 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HR1ACU, HR3PH 오바. HL3PH, HL1ACU 교신에 관한 거 어떤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물하면서는 뭐 DX 처음 했을 때 와 내가 어디 먼 곳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남거나 아니면은 뭐 칼지 예전에 보니까는 그 페니실린 관련해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온에어상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나 싶습니다. 오바. 예, HSEPHH라는 제가 질문 참 잘해주시고 좋은 일 하신 건데 제가 전국의 아마 주무전사님들 아니면은 조내원들 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이태치님도 오랜 동안에 걸쳐서 아마 주무전사님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적으로 이태치님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죠. 제가 연맹 칼지의 영어에 대한 기고를 많이 한 거는 아시죠? 많이 해왔죠, 현재. 그 다음에 1990년도 초에는 치매가에서 그러나 한 달 정도 걸쳐서 아침에 30분간 영어 이제 그 연재 그 조신 이제 조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중국 그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 한국 이제 DX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실제 그 치매가에서 이제 한 30분씩 번역을 한 달을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아마 주무전사님들이 이제 표시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교신에서 불필요한 얘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주무전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권위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영어를 몇 마디씩 이제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마 주무전사님들은 이 교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태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지금 우리 둘이 이제 교신을 하는 거라 남을 의식하지 않고 교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도치에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신을 하면은 이따금씩 제가 교신하는 내용을 여기서 전화기로 입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하고 교신할 때도 특별한 거에는 좀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놓고 교신 끝나고 나서 가끔 1년에 몇 번 정도 제가 교신한 거 들어봐요. 아, 근데 왜 저렇게 교신하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주무전사님들이 의외로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신을 하다가 어떤 노이즈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일본 사람들이 인근에서 교신한다든가 아니면 섞여 들린다든가 그러면은 마치 내가 교신하는데 감히 어느 누가 여기다가 혼신을 줘 하는 식으로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무전사님들은 좀 더 너그럽게 교신하는 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가 7개월 만에 어저께 7개월도 너무 많은 어제 그젠가 연맹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주무전사님들의 그 욕설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급한 성격에서 나오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저는 교신한 쪽에 과거에 80년, 90년대 한국 아마 주무전사들이 신호만 내면은 방해를 줬던 일본의 듀리에티온 폭스 에코폭스 마스모토상 잘 아시죠? 그분은 한국 아마 주무전사들이 교신하는 거를 극구 싫어하는 아주 혐한 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놓으면 한국 분들이 거기다가 대고 그냥 우리말로 욕설을 하고 뭐 빠가야로 조신치냐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뭐를 느꼈냐면 그 사람이 한국인들을 방해할 적에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방해를 계속 받죠. 그럼 국내 분들은 여기 방해가 심하니까 주파수 옮기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파수 옮기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한국 친구들 내가 장난놈을 꼼짝없이 도망가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좀 의연해지자. 그럼 방해를 오면 방해 놓는 대로 그냥 조심을 하면 상대방은
장난을 치다가도 스스로 저기가 없어져도 그냥 물러난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교신의 방해를 받을 적에 거기에 어프로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신해요. 그럼 최소한도 5분 지나서 그 사람은 절대 지속하지를 않더라. 기자매 가서 제가 미국하고 교신할 적에도 방해를 놔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의는 국내에서 그래서 아마 싸움이 나고 급기야는 법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욕설이 난무했다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선사님들은 교신함에 있어서 너그럽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좀 봐주자. 이제 좋은 점만 봐주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서 어느 경우 휘바람을 불 경우에 방해를 한다고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서 말하기는 힘들고 내 신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방해를 받으면 레디오를 틀어주는 분한테는 그래요. 레디오 틀어주시는 분 제가 지금 부산하고 교신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신호는 5-9인데 레디오를 틀어주시는 분은 20dB가 더 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방해를 받습니다. 신호 참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멈추더라고요. 휘바람 후후 불죠. 휘바람 부르시는 분 신호가 5-9으로 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서울의 신월동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리포트를 받은 거잖아요.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상대방을 손질하고 방해 놓지 말아라, 혼신 놓지 말아라, 어디에 있는 누구 같다, 이러다 보면 서로가 날카로워져서 아마추어 구성자들끼리 불평이 조성이 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너그럽게 조심했으면 좋겠다. HL1LCU, HL3PH입니다. 제가 우리 김호임님 만나면은 몇 가지를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일단 오엠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아마추어 무선을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또 핵심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김문하 의원님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 다음에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 그리고 그 주관을 실천하시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오해님을 제가 온에어상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시계와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어떻게 저렇게 꾸부정하지 않고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꼿꼿하다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꼿꼿하게 저렇게 노년을 지내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역시 우리 김문하 의원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볼까요? 제가 전에 오엠님하고 로그를 노트에 좀 기록을 해놓는데요.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2024년도에 오엠님의 세상이 4가지의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보입니다.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은 이제 오해님 오디오 쪽 하시고 계시잖아요. 쪽이 하셨던 것 같고 오해님이 4개의 세상을 사신다고 하셨나봐요. 직업,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 그 다음에 영어 강의,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교 댄스나 이런 쪽도 하시고 계신지 요즘에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HL1ACU, HL3PH 오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질문하셨던 거 CP에 대한 거 이 배치님과 저가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곧 정리하고 끝낼게요. 저는 아마추어 무선자님들한테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82년도, 83년도
제가 국내에 이건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니까요. 한국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지금은 매우 다르지만은 연맹 칼제 보면은 고문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 고문이 연맹 이사장님이 여기만 분들은 고문에 쭉 당연 고문직으로 들어서 연몇 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로가 이민석 고문님이 계세요. 연맹 고문 위에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그 이민석 당시 국회의원 춘천 강원도 춘천 이민석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무전연맹 이사장이 아마추어 무전사는 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씨를 모셔올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을 모셔올 거냐 그래야 한국 아마추어 무전 연맹 공무대든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자. 그 당시에 노태우 씨는 군인 출신이라 배제를 시켰죠. 그때 연맹이 참 잘못했죠. 노태우 씨를 그때 영입을 시켰으면은 아마 연맹 그 회관 정도 권리이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민석 국회의원을 이사장님 모셨다. 그때에 그 당시에는 연맹 이사가 전국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처음 모여서 거기서 이사를 뽑는데 이제 가장 많이 표 얻는 게 이사장, 임,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이렇게 뽑았는데 가장 많이 얻는 순서죠. 그 당시에 이제 툴에다 분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누가 썼죠. H1AC 한번 칠판에다 H1AC 적죠. H1 차리 CG 송영석 하면 이제 CG 차리 골프 H1 차리 로미오 하면 H1 CR 강창균님 이런 식으로 칠판에다 적고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게 이제 순서로 들어가죠. 고수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3대가 최초로 연맹에 이사 진입한 게 이제 제가 최초예요. H1AC. 제가 30대 때입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젊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아마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연맹 호주부 제가 얻기 전부터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많은 무전자들한테 1982년, 83년도에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남쪽에 있는 영등포 일대 김포까지 해서 아마추어 무전사들의 총 주소를 다 수록을 빼서 그분들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의 등천동이라는데 856체육관 등천동인데 제가 이제 무역회사 마이크로폰 제조 무역회사를 제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제 제아에다가 다과회를 내가 마련할 테니 아마추어 무전사인데 한번 모여서 우리 얼굴들이나 봅시다 했는데 그때 40분 정도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한강 남쪽에 120명한테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40명이 왔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단 어느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계시고 교신을 하는지 명패 여기다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인사나 나누자. 그리고 헤어질 때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뢰가를 틀어보면 한국 분들은 한두 군데 몰려서 교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발 우리 여기서 헤어져서 돌아가면 신뢰가 흩어집시다. 전부 다 오늘 흩어져서 둘씩 교신점에서 신뢰가를 한번 꽉 채워봅시다. 80년도 초에도 그랬고 지금 2025년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지속이 되고 있다. 우리는 끼리끼리 교신을 모이는 교신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추어 무전사는 CQ 호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호출을 안 하고 상대방이 CQ에 내가 응답하는 식으로만 들어가는 거와의 어떤 차이가 날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면 안테나 리니어 앰프를 1kW짜리를 샀다 1,000,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 야기 안테나를 돈 1,000,000원 들여서 설치를 했다. DC를 하겠다. DC를 하겠다고 하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내가 신호를 해서 전 세계 누군가가 들린 사람이 하여금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들어서 내가 거기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움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같이
저는 한편에 미련하는 게 없어요. 그럼 과거에 BXR 쪽에 오로지 KWM2에 배가 떠가지고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고 교신을 못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왜? 내가 실주를 내니까. 내가 실주를 내서 내 신호를 듣는 분들 봤을 적에는 내가 30분을 얘기하고 있으면 30분 지속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실크를 안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 지금 7080에서 이 배치님하고 일리먼 PS5 오히려 한 명분하고 교신 두 분이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보고 두 분이 하던 얘기가 끊어진다 그거예요. 그럼 끊어지고 다시 3자로 다시 대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 한 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걸 결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 GX 교신이 딱 들렸다. K5 뭐 A0, K5 A6, 뭐 K5 AV 뭐가 됐든 나왔다. 그럼 내가 응답을 해. 같은 시간에 일본이 10국이 20국이 불렀을 적에 내가 다행히 통일이 돼서 그쪽에서 A0, A6, A5나 땡큐, 별짓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냥 리포터만 여기다 적어놓으면 끝인데 내가 교신을 하고자 하는 거는 긴 교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긴 교신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내가 시조를 냈을 적에는 내가 상대방을 놔주지 않느나 상대방이 먼저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교신도 마찬가지죠. 교신은 내가 주가 돼야지 내가 손님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상대방들 교신하는데 항상 뛰어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의중을 몰라. 예를 들어서 어제 뉴욕 콘테스트가 있다. 그 콘테스트가 에세론 SSD 뉴욕 콘테스트 했는데 SS EPH 나왔어요. 근데 APH, EPH님하고 EPH님 김교신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는 이씨 KDN만 우리 어떻게 돼요? 오케이 땡큐 뭐 다음에 김교신 하죠?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중부서는 저는 그러십니다. 14, 21, 28 매일 무전기 치면 무조건 신호를 내요. 그것도 메모리 2개 주파수를 딱 정해놓고 이쪽에만 내든 이쪽을 내든 똑같이 냅니다. 그럼 같은 시간에 같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8메가가 신호가 좋을 때 그러면 H라는 사람은 신호를 내면 미국에서 파일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난 40여 년간을 거의 같은 속도로 한국의 H라는 사람은 신호를 내고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이 교신했을 적에 몇 개월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S콜 60km라는 곳이 사우스코리아라는 게 그게 한국이 맞습니까? 한국 아마 중국 사람들하고 내가 촉조신을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개국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30년 됐다 이거예요. 30년 됐는데 한국 교신하고 촉조신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아마 중부전자들이 몇만 곡이 늘어났어도 BS 교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거로 아파트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나 좋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실주를 안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EPH님하고 공유를 한다. 실주가 가장 좋은 아마추어 무전자의 꽃이다. 그러면 저는 맞습니다. 방송 무전 설비를 전국의 방송 무전 설비를 하고요. 지금은 주로 전국 사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찰 관리 사찰이 2,500개 사찰의 음향 장비를 제가 지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나와서 아마추어 교신하는 일 하나, 그다음에 제 본업 하나, 그다음에 지금 2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성인 리빙 잉글리시 생활영어 강의 지금 서울 성북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강좌로 알려져 있어요. 한 강사가 20년을 넘어서 강의를 한 게 서울에서도 총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지고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강좌표는 몇 번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후에는 나가서 제가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거는 나이 들은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소셜 댄스
강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네 가지다. 운동을 제가 많이 해요. 저녁에 밤에도 운동 2시간 정도 하고요. 낮에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럼 지도를 하느라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제일 주 운동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유도라는 운동을 48년간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미군도 사범도 좀 했고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HL3BH, HL1AC. 예, HL1ACU, HL3BH입니다. 예,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교신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얘기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평소에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더욱 그렇게 와닿네요, 오엠님. 왜냐면 예전에는 그 연맹에 직접적인 봉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온에어상에서 그런 것들이 다 아마추어 무선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오해님의 역할이자 봉사 활동이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해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해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자신감이 좀 없는데요. 오해님 앞에 서면은. 전 항상 느끼는 게 오해님이 일반 사람들의 2배, 3배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실 수가 있지? 야, 나는 참 어려운데,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 에너지는 진짜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이 목소리를, 상대방 목소리를 들으면 보통 그분의 에너지를 제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오이님 하여튼 최고십니다. 20대의 에너지를 여전히 뿜어내고 계세요. 대단하신 것 같고, 늘 달리는 기관차처럼 옆에 계시기를 기원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9시 반 정도까지 오해님이 이제 항상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불안해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이제 이 오해님의 말씀을 오늘 말고 다른 때도 또 이렇게 좀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HL1ACU를 찾아보니까는 다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게 이제 오해님이 예전에 OP문 해가지고 이제, QSL 카드를 독특하게 이렇게 디자인한 거가 딱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도 제가 조금 더 한번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님 한 번으로 못 끝나고 2-3번 계속 담아서 좋은 기록, 좋은 사료로 이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카드가 아주 독특하네요, 형님. 이게 말 그대로 오해님이 이제 달, 그 다음에 형상도 이 검은 어둠 속에 달의 모습, 그 안에 이너 모습을 이렇게 디자인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HL1ACU, HL3BH 어바. HL3BH를 QSL 카드고 검정색, 거기에 대한 것만 1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아마추어 무선 호출부를 갖게 되면 QSL 카드를 이렇게 만들게 돼서 미리 그걸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제 이름이 김문화, 미들이 마이크 오스카 노베모, 나는 그냥 달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QSL 카드는 제 평생에 단 한 번 인쇄를 했고, 그것이 1981년도 제가 마이크로폰 스페셜리티 물그리셔를 할 적에 제 인쇄소 거리 인쇄소 사장을 내가 불렀어요. 당시 인쇄소에서 짜투리 남는 그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요 카드를 좀 인쇄를 좀 해주라, 조금만 해주라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모든 같은 박스들 총인쇄 납품하는 업체니까 사장한테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어느 날 와봤더니 사각박스에다가 한 2개 이렇게 잔뜩 싸놓고 갔더라고요. 벌써 인쇄를.
한 10,000장 정도가 된 것 같아, 굉장히. 그거가 오르지.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장 정도 남아있어. 조금 애교로 발행도 안 하고, 요새 발행 안 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카드가, 1997년도인가, 어느 날 일본 사람하고 교신하는 분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10번, 20번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노마주 대신 카드, 무슨 일 있는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현에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전 세계 QSL 카드의 전시회를 가졌다. 그래서 베스트 QSL 카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QSL 카드가 한 장이 나왔다. 그게, ACL은 ACU 카드가 베스트 카드로 선정이 됐다.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본 거예요. 저도 그 과거에 최신 공무원들 전자유론 전파복교 강의를 할 적에 학원에서 학원 그래서 3층 학원이 3층이었는데 옛날 단정다 건너 맞은편에 조한PB학원에 제가 이제 전자 강의를 강사했거든요. 복도에다가 그 아마추어 무전연맹에서 그동안에 저한테 오는 그 칼질이 있잖아요. 저한테 다 온다. 칼질이 아주 떡으로 다 발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W 카드 이제 발행한 거 쭉 그냥 다 나열을 이제 해놓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가 회의실이 있어요. 또 따로. 회의실에 제가 개인 아마추어 무전사들 무료 강습회를 열었거든요. 연맹은 돈 받아라. 나는 개인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한테서 그 강의를 받고 이제 합격한 사람들 이제 디스콜 대표적으로 지금도 교신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강의를 할 적에 그때 전 세계에서 그동안에 나한테 왔던 QSL 카드를 이제 전체를 갖다가 강의실에다가 발려버렸어요. 저기다가 다 붙여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도 사람들한테 이게 좀 눈에 띄는 카드가 어느 거예요? 제 카드밖에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카드를 보면 쇼킹하다. 독일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들은 멋있게 한다고 참 칼라 사진에다가 뭐다 해서 그림인데 제 카드는 오로지 까만 카드 가운데 달 하나가 딱 있고 미상징 여성이 드레스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울로 미로를 자기 나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이 그 카드가 그렇게 쇼킹을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카드를 보면 이상하게 뭔가가 이상한 매력을 느낀다고 그런 적은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그냥 필요한 거 몇 마디만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태진님은 제가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분 중에서 몇 분 손꼽는 분 중에 정말 제가 참 존경스럽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난 과거에는 몇십 년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태진님은 계속 교신한 지가 40년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속 현역으로 지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HSD PH 금연에 좋은 일 계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HL1ACU, HL3PH입니다. 예,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OM님의 아주 숫자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아주 귀한 자료로, 연구이 잘 남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QSL 카드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카드를 여러 번 봤는데요. 볼수록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흐름 속에서의 카드의 흐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정말 독특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뇌리에 박히고 남은 QS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때 그런 그 카드를 발행할 생각하셨는지 저도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의미 있었고 특히 의미가 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건강하시고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Time is so fast, Time flies like a swallow. 요게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 중요한 표현으로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또 그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아주 의미있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요즘에는 먼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요. 뭐 가깝게 모레 봬도 내일이고 한 달 뒤에 만나도 내일 만나자 이런 표현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2026년 건강하시고 하시는 계획 모두 다 실행되실 거로 기원합니다. 말하기 더듬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HL1 SU, HL3PH 오바. HL3PH 그래요. 저는 70만 넘은 분이 저를 만나면은 연세가 그냥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아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한 50대 활동을 하니까 저는 지치는 거를 몰라요. 하루에 지금도 갑자기 부산 갔다 오라 그러면 왕복 청취로 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갔다 와도 피곤한 걸 모르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술, 담배 안 하고 관리를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죠. 제가 나오게 되면 한 11시 반,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는 무전기 앞에 앉아있는 날이니까요. 참내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금년 안에 좀 더 열심히 무선자님들 위해서 각종 좀 계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HL3PH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 또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단 즐거워요. 이게 희생이란 느낌은 전혀 없고 여러 가지로 재밌습니다. 일단 재미가 저의 근간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올해 연락을 몇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L1 SU, HL3PH 73.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DS4 CCV였습니다. 너무 즐거운 교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L1 ACU, HL3 EPH, 여긴 DS4 차리 빅터, 꽃과 나비의 고장 전라남도 합정이었습니다. 해피니에요. 네, 건강하시고요. 해피니에요. 패밀리. 가족들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다른 거 보이나요? 그냥 건강하고 무선자들끼리 즐겁게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대화 나누면 그게 최고죠. 안녕히 계십시오. HL1 예, HL1 ACU, 여기는 DS4 차리 빅터입니다. 예, 그래요. 청매가에서 너무 멋진 교신을 나누고 있으셔서 우리 청매가에 계신 분들도 제가 7.080QSY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제가 아마추어 개국해가지고 가장 멋진 교신을 워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하셨던 EPH 의원님도 너무너무 좋은 교신을 해주셔서 저도 다음에 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G 의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전라남 남편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봬요. 네, 반갑습니다. HL3 EPH, 여기는 DS4 차리 빅터.